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한 이제 어제 장 중반에 나왔던 중국의 1분기 GDP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7%를 기록하면서 낮은 수준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함께 발표됐던 이 소매 판매 지표도 함께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업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홍콩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홍콩 증시 먼저 자세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생지수입니다. 이 시간 항생지수는 0.35% 내린 27,520.94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특히 이날 어제 급등했던 미디어 관련주들과 통신주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세이 패시픽 0.5% 내렸고요. 차이나 유니콤 0.7%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날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페트로차이나 1%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시노펙 역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H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 시장과 중국 본토에 동시 상장된 40개 종목을 담고 있는 지수인데요. 지금 이 시각 H지수 같은 경우에도 0.43% 내리면서 14,410.17포인트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모두 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해 본토 증시는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상해 본토 증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의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욱 가파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상해 본토 지수, 이 상해 종합 지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이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68% 내린 4,031.71포인트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해 A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해 A지수는 4,225.11포인트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이 중국 상해 증시 모두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가까운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이 380지수를 살펴보시면요. 180지수 0.09% 내린 9,717.81포인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주 중심으로 이어진 380지수 살펴보겠습니다. 2.32% 내린 6,3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2% 넘는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GDP 성장률에 따른 실망감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듯이 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나왔는데요. 이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CNN머니는 이에 대해서 이 투자 질적 성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함께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14조 55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전망치에는 부합했지만 작년 4분기 수치였던 7.3%에서는 둔화된 수치인데요.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6.6% 성장률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의 목표치 7%를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GDP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축인 수출,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수출이 4.9%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부동산 투자는 8.5%나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머니는 중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해 특히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고 급격한 경기 둔화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이후 시행된 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 중국 정부가 2분기와 3분기에 지준율을 각각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내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창립 회원국이 57개 국가로 최종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신화통신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웨덴,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가 정식으로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미 창립회원국 승인을 받은 호주와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한국, 태국 등을 포함해서 총 57개 국가가 AIIB의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하게 됐는데요.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는 신청했지만 국가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은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AIIB에 참여하기를 바랬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AIIB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총재를 선출하고 또 지분율 결정 등 지배구조를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AIIB 회원국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일반 회원국의 지위만을 얻게 됩니다. 중국 관련 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이었습니다.